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창을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이제 설정을 좀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테마를 바꿀 수 있대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를 바꿀 수 있다. 자, 우리 프로젝트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자, 파일에서요. 자, 위에 메뉴 중에서 파일을 누르고 세팅스를 누르면 설정 화면이 보이게 돼요. 자, 우리 설정 화면 한번 들어와 봤었어요. 그죠? 언제 들어왔었죠?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자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좀 수정을 해봤었어요. 그쵸? 자, 수정을 해봤었고, 그때 에디터라고 하는 거 안에 제너럴 안에 가서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데서 체크를 다 해줬죠. 자, 이것 때문에 일단 설정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글자 크기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는 글자 크기가 좀 작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에디터에 Colors and Font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고요. 자, 그 안에 보면 폰트가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Save As를 처음에 눌러서 자, Save As를 눌러서 OK 누르면 저장이 돼요. 자, 새로운 설정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콘솔라라고 하는 폰트와 자, 사이즈를 18이든 20이든 22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바꿔준 다음에 OK를 누르면 글자 크기가 좀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다시 왼쪽에서 자, 여기 보면 Appearance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금 Appearance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자, Appearance and Behavior라고 하는 항목이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Theme이라고 있어요. Theme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테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게 IntelliJ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자, Darker라고 하는 게 있네요. Darker. 자, 요걸로 선택을 하고 Apply 눌러보면 자, 어두운 색깔이 됩니다. 어두운 색깔. 자, 이게 좀 눈이 덜 부시니까 자, 이런 어두운 테마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보면 자, 프로젝트 창이 자, 이렇게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선호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자, 아무래도 좀 밝은 색깔이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를 변경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사용자한테. 그게 이제 XML 파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자바 소스 코드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게 자바 소스 코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렇게 줄 번호를 보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쭉 보이죠?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이게 요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how Line Numbers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줄 번호가 이제 계속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설정 쪽에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라인 넘버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요, 이렇게 빨간 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가 굉장히 많은 줄에 에러가 표시가 되면 어디에 얼마나 에러가 발생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에러가 표시된 곳을 쭉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건 대충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바라고 하는 걸 쓰니까요. 안드로이드 똑같이 이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이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요. 뭐 컴파일, 빌드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그레이들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열어보면 뭐 파일들이 막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포맷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설정을 의외로 많이 건드립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이 건드리게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반복을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기 왼쪽에서 뭔가 파일도 집어넣고 뭐 바꾸고 할 텐데요. 그랬을 때 자동으로 얘가 빌드를 해줍니다. 바꿀 때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뭔가 파일 탐색기에서 변경해 놓은 이 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해 놓은 게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인식하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위에 버튼 중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있죠. 싱크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면 변경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싶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라 라고 하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바 소스 코드로 다시 가서요. 자, 아직 우리 자바 소스 코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굳이 뭐 아직 몰라도 되는데요. 자, 여기에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여기에 자, 커서를 둔 상태로 자, 컨트롤 Q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문서, 다큐멘테이션, 설명 문서가 보이게 됩니다.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설명글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이걸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여기 벽에 가서 붙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기다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Q 눌러 보시면 자, 문서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있죠. 자, 자바도 그렇지만 어떤 언어든 간에 자, 함수의 이름 뒤에 소괄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 안에 소괄호 안에 어떤 유형의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걸 정의해 놓은 걸 알고 싶다면 컨트롤 P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툴팁이 뜨면서 알려주죠.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자바도 아직 잘 모르는데요.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따라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건 좀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P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만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곳을 보고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를 이제 코드 편집기라고 불러요. 에디터라고 부르는 거죠. 코드 에디터. 그래서 이 코드 에디터라고 하는 데서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단 예를 들면 자, 이게 커서를 요 클래스라고 하는 중괄호가 있는 영역 안에다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generate라고 하는 거예요. 이 generate는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다 입력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generate 누르면 다시 하위 메뉴가 보입니다. 자, 그중에 override method라고 하는 걸 누르면 자,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거, 그래서 다시 재정의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OK 누르면 저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코드가 추가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좀 보고 있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글자 중에서 뭔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왼쪽에 자, 여기 요 폴더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기서 뭔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뭘 만들 때 new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에 edit 위에 메뉴 중에서 edit 간 다음에 find 가보면 자, find in pat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ind in path 눌러서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넣으면 그러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여기 이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자, 자바 파일에서는 자, 이렇게 코드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고요. 이제 XML로 가봅니다. XML은요,
화면이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일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화면이 미리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죠? 자, 이거를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탭을, 작업 영역을 좀 늘려봤고요. 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누르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즈라고 해서 속성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디자인 탭이 있고 텍스트 탭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탭이 지금 디자이너 도구라고 하는 이런 창이 보이는 거고요. 텍스트 탭을 누르면 원본 XML 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파일 자체는 XML로 되어 있고요. 파일 탐색해서 열어보시면 그거를 디자인 탭을 누르면 디자이너 도구라고 하는 데서 그 XML의 내용을 파싱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파악을 해서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